이 사진은 과거 나사가 이미지 퍼즐러라는 퀴즈로 낸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한국의 해조류 양식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라남도 고흥군 신산도의 모습입니다. 나사는 한국 남해안을 따라 부표에 달린 줄에서 해조류가 자라며 이 기술은 만조시 해조류가 충분한 빛을 얻도록 수면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하며 간조시에는 바닥에 긁히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남해안에는 양식업의 고장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퀴즈 덕분에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던 남해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의 하나로 바다에서 자라나는 김, 미역 같은 해조류들과 갯벌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하는 모든 해초의 약 90%가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해조류 양식은 다른 유형의 생산보다 담수 수자원이나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나사는 우리 바다, 특히 전라남도의 해조류 양식장에 주목했습니다. 해조류 등 연안 생태계와 퇴적물이 흡수한 탄소를 육상 생태계와 구분해 블루카본이라고 부릅니다. 해조류는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는데 흡수한 탄소는 해저에 저장합니다. 바다 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 식물보다 50배나 뛰어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김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해조류가 연간 최대 49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장이 승용차 20만 대 분량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흡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장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이 급속히 파괴되듯 연안 생태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대와 칠면초 등이 서식하는 갯벌 습지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5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안의 해조류 숲은 3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지구에는 매년 10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적으로 방출됩니다. 10억 톤의 온실가스는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유엔은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갯벌 식물과 해조류 서식지, 맹그로브 나무 서식지부터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역할로 한국이 급부상하는 중입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이란, 튀르키예, 에리트레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 7개 국가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지만 2021년 초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즉시 복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향해 비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장의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이 조명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장은 열대우림 아마존과 같은 지구의 폐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욱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박수갈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비난했던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지금 비난을 받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로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협박이 통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은 현재 천연가스 중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 물량 중 40%가 끊기면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곧 겨울이 오는데 천연가스의 부족과 가격 상승은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줄여가던 석탄 발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에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쓰지 않던 에너지 수단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당장 자국의 천연가스 부족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우리나라를 비난하던 국가들은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에 직면하였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온실가스 배출로 비난을 받았지만 현재는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영웅 취급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김은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사랑하는 반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김의 수출 또한 증가하면서 무역에서도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김이 최단 기간에 4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김의 수출은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김의 수출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112개 국가의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으로 수출하면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은 초밥에 사용하는 붉은 김의 수출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연간 171만 500톤의 해조류를 생산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해조류 생산량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안의 해조류 양식장으로 경제적으로는 수출을 통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전 세계에 집중을 받으며 나사와 유엔에게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